안녕하세요. 노년층 및 교통약자용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작을 주제로 DAB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팀 골든내비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BA 석사과정 5기에 재학 중인 함영재입니다.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같은 뜻을 가진 5명의 서로 다른 고려대학교 대학원 원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 교통약자 전용 내비게이션에 대한 필요성, 나아가 사고다발 구역에 대한 선정 로직, 위험 회피 경로 시스템,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얻게 될 수 있는 기대효과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년층, 나아가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 문제는 그 사고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4가지 수치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33%이는 전체 인구 중 교통약자의 비중입니다. 하지만 이 33%의 전체 인구 중 교통약자 비중 중 57.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8.6%로 역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여러 가지 사고 유형 중 차와 차 간의 사고가 65%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쿨존 강화, 횡단보도 신호 면장, IoT 기술, 여러 가지 야간 보행자 보호 정책 등 여러 가지 보행자 중심의 정책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에 대한 지원 도구는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직접 저희 서비스를 바로 도입하기 전에 현존하는 국내 탑4 내비게이션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직접 플레이스토어에서 약 3,000개가량의 고객들의 리뷰를 크롤링을 하여 수집을 하였고요. 2번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코퍼스 형태로 추출을 하여서 확인을 하였고 보다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명사 형태로 추출을 하여서 최종적인 결과는 워드 클라우드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티맵, 네이버맵, 카카오맵, 구글맵에 고객들의 리뷰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전체 내비게이션, 4가지 내비게이션의 리뷰를 모두 합하여 분석한 결과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선, 황당, 혼동 등 여러 가지 부정확한 경로 안내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혼란스러운 길 안내와 부정확한 정보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특히 저희 타겟 집단인 고령 인구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복합적인 인지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고령 인구는 비고령 인구보다 인지 속도나 반응 속도가 약 20% 정도 떨어진다는 것을 선행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도로 혼잡, 사고다발 구역으로 인계할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존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부족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고려는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고다발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하여서 상위 사고다발 지역을 회피하는 경로를 제공을 하고 나아가 인터랙티브한 음성인식 기능과 더불어 교통약자를 위한 노령인구 맞춤 핫플레이스를 미리 선정을 하여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즉, 기존 내비게이션과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냐? 안전 중심의 경로 안내와 더불어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나아가 데이터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겠다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베타 테스트 구역으로 선정한 구역은 송파구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수치로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고령 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령 인구의 교통사고 증가율도 23%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송파구를 선정을 하고요. 따라서 저희는 최근 10년간의 송파구의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셋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도와 경도 컬럼과 나아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컬럼들로 구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번의 전처리 과정을 끝낸 후 총 433개의 군집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최적화 과정 및 최종 사고다발 구역 선정에 활용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앞서 그럼 기존에는 사고다발 구역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었으며 어떤 지표들이 있었고 이 지표들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EPDO입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대물피해 환산법이고 구하는 식은 참고와 드린 식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식과 같이 이 EPDO의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 사망사고가 발생 시 그 위험도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상, 경상 등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참고했던 것은 교통안전도 평가 지수입니다. 이 교통안전도 평가 지수를 통해 저희는 추후 초기 가중치를 선정하는 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도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사고에 대한 가중치, 최근 사고 다발 구역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60%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복합적인 도로 시스템에서도 적용 가능한 사고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코어 펑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스코어 펑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 가중치는 교통안전도 평가 지수에서 힌트를 얻어 적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최적화된 가중치를 적용한 모델을 통해서 상위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도출한 과정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사고에 대한 어떻게 가중치를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 사고 연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도 변수를 추가하게 되었고, 대신에 연도 변수의 경우에는 정교화 과정을 거친 후에 모델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최적화 과정을 구축하였고, 여러 가지 가중치에 대한 제약 조건 역시 앞선 교통안전도 평가 지수나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통해 제약 조건을 건 후 최적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었던 초기 가중치에서 최종 가중치로 변화한 결과값이고요. 이 결과값을 활용을 하여서 저희는 송파구의 상위 사고다발 구역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BA 과정에 재학 중인 김동현 원우가 발표를 이어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스템 구현과 결론 파트를 맡은 BA 석사과정 5기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단에서 불리는 사고 데이터를 저희가 시각화를 직접 해본 결과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 데이터셋 예시처럼 하나의 좌표, 즉 하나의 위도와 경도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단일 좌표로 특정 지점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해당 지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점 포인트가 아니라 주변 사고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폴리건 형태, 즉 면적 형태로 변환해서 저희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해당 지점을 보다 확실하게 피해 안전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해 보았습니다. 네,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폴리건을 회피하는 로직은 다음 슬라이드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지오코딩 API를 활용해 출발자 목적지를 직접 지명으로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위도와 경도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뒤 오픈루트 서비스 API를 활용해 저희가 지정한 폴리건을 회피하는 경로를 추천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천받은 경로는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지금 현재 슬라이드 우측에 보이시는 내비게이션 화면처럼 저희가 저장한 제이슨 형식의 파일과 HTML 코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유저 인터페이스 API를 활용해서 실제 내비게이션 환경과 화면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일반 경로와 위험 회피 경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보이시는 화면처럼 거리와 소요 시간이 약간씩 증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최단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약간은 우회하더라도 보다 안전한 거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저희가 노인분들의 실형 문제를 감안해서 텍스트가 아닌 음성 데이터로도 충분하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는데요. 이는 시연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으로 가줘. 네,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유저분들의 음성 데이터가 인식이 되면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즉 시퀀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STT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저희는 특히 오픈AI에서 개발한 위스퍼라는 고성능 음성인식 모델을 토대로 노인분들의 다양한 억양과 느린 말투에도 높은 정확도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 골든네비 내비게이션이 어떠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골든네비 내비게이션이 실시하게 되면요, 약 10초간의 간격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이 돼서 저희 슬라이드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총 거리와 소요 시간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후에 유저 위치가 특정 위험 지역 기준 500m 이내로 접근하게 된다면 보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것처럼 팝업이 생성되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시뮬레이션이 아닌 저희 실제로 내비게이션 환경을 구축할 때 실시간으로 유저 위치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영상 중에서 위험 지역을 회피하는 경로, 즉 위험 지역을 회피하는 경로를 추천하는 부분은 현재 보이시는 슬라이드 우측에 위치한 사진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가장 가까운 좌표까지의 거리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때의 거리 비용이 직전까지 계산된 좌표까지의 거리 비용보다 작다면 해당 경로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어 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가장 작은 교통 비용을 계산한 경로를 추천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골든 내비게이션을 채택하시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과 기술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저희 골든 내비게이션은 기존 내비게이션들과는 다르게 사고 다발 구역을 경로에서 완벽하게 제외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별점을 두어 사고 다발 지역을 회피하는 경로를 제공해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저분들이 즐겨 찾는 장소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경로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한 단순하게 경로 안내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저희 모델 개발 코드는 현재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로도 변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험 지역 회피 로직 그리고 아이디어를 현업 지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업체, 대표적으로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 구글 맵들에게 매력적인 인수 제한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수 제한과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개인적으로 구축해 보았는데요. 네, 현재 보이시는 화면처럼 헤더 부분에 저희 팀의 모토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3가지 드라이빙 솔루션, 그리고 저희 골든 내비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주요 특징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저희 모델은요,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 중 규모 3위가 교통비인 것을 감안했을 때 미래 시장의 확대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노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 다발, 그리고 사고 위험, 그리고 사고 소식들을 흔하게 뉴스나 SNS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팀 골든 내비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적 하나로 팀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작은 발자국들이 모여 도로교통 안전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